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 벚꽃놀이 좀 다녀오셨나요? 주말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저는 금요일 밤에 빠르게 좀 다녀왔는데 오히려 주말에 날씨가 정말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예측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그 예측을 비껴 나가는 게 인생일 텐데 그럼에도 부동산 투자만큼은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많은 투자자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2부도 봄꽃만큼이나 반가운 마음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또 돈이 되는 알짜 정보 전해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또 인사드리고 있는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주말 동안 벚꽃 많이들 보러 가셨습니까? 정말 벚꽃들이 만개했는데요. 이 벚꽃은 빨리 피기도 하고 빨리 지기도 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그저 지나갈 뿐이고요.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기회를 지금 잡고 있는 시장입니다. 벌써 2026년도도 이제 4월 달 접어들었는데요. 각종 규제들로 조금 정신이 없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서도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은 정말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의 내용으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은 지금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문준 이사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오늘도 먼저 주신 문자 사연부터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뒷번호 247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요즘 가격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중랑구 일대를 좀 보게 됐습니다. 상봉역 앞에 위치한 한신 아파트를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 선택인지 계속 고민이 되는데 향후 재건축이나 가치 측면에서도 괜찮을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금액은 말씀 주시지 않았지만 어쨌든 중랑구 쪽에서 내 집 마련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일단 연락 잘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대로 보시다 보니까 아마 상봉역까지 가셔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상봉역에 있는 곳이 이제 중랑구입니다. 요 중랑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요. 바로 아래에 요즘 또 굉장히 핫한 광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동구가 있죠. 그래서 요 교통이 광진구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교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이 중랑구는요.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저층 주거 지역이 아주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 망우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화동, 그 다음에 요 면목동, 요런 상봉동 이런 지역들에 지금 정말 많은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 모아타운, 요 모아타운이 시범 단지로 지정이 될 만큼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재개발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요 상봉역 앞에 요 한신 아파트가 가격이 분명히 오를 것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세권이라서 좋습니다. 지금 요 상봉역 7호선이 있겠고요. 경의중앙선이라든지 경춘선 총 3개가 있는데 사실상 어느 좀 퍼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역세권은 7호선이 가장 메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요 상봉초등학교 옆으로 한신 아파트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거의 한 30년 정도 이제 가까이 되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연식은 오래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용적률이
거의 400% 가까이 됩니다. 30년 된 아파트가 용적률이 400% 가까이 되면은요, 요거 재건축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가 아무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목동이나 중화동, 망우동 전부 다 재개발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들이 올라오면 가격이 어느 정도 약간의 키 맞추기는 하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노후화된 아파트가 될 거라서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신 아파트는 솔직히 저는 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재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겁니다. 비슷한 금액대로요. 지금 한신 아파트 9억에서 10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저 같으면은 차라리 강서구에 요 지역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서구에요. 한강에 재건축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비슷한 금액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재건축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한강 지역이라면은 저는 훨씬 상급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강서구에 있는 염창동입니다. 이 염창동은요. 바로 아래로 보면은 요 목동 재건축 단지들이죠. 그래서 요 목동 재건축 단지들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하철도 요 9호선 황금 노선입니다. 그래서 등촌역 그리고 염창역 이렇게 지나가는데 특히 염창역 같은 경우에는 급행역이에요. 그래서 9호선 몇 개 없는 급행역 중에 하나기도 하고 한강도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아파트가 어디냐면요. 요 삼천리 그리고 한강 우성 1차, 2차 요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통합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2025년도에 요 지역이 지금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용적률이 250%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좀 개발성이 많이 없어서 요 재건축도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요. 2025년도에 요 준공업 지역도 용적률을 400%로 올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첫 번째로 요 한강 우성이랑 한강 우성 2차 이 아파트들이 지금 그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아마 곧 있으면 엄청 유명해질 것 같은데 저는 이 지역 지금 한 10억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파트 들어가시고 여기 지금 한 35년에서 37년 정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여기 재건축 되면은요 한 1000세대 이상으로 들어오니까 사업성도 굉장히 좋고 지금 앞쪽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뒤에 염창공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으로 보면은요 일자리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요 상암 DMC 바로 또 이렇게 올라가면 상암 DMC가 있고 마곡에 또 업무 단지까지 굉장히 가까우니까요. 저는 시청자분 같은 금액으로 가실 거면은요 이미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요 강서구에 어떻게 보면 최초로 진행을 하는 요 아파트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방송을 보시고 꼭 현장에 저는 가셔서 좋은 결정을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셨던 아파트, 고민하셨던 아파트와 비슷한 금액대에서 또 한강변이라는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개발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강서구 염창역 근처에서 하나 더 일러드렸으니까 꼭 비교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8224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현재 4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으로 자녀를 위한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니 지역 선택에서부터 쉽지가 않아서 연락을 드립니다. 향후 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어떤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4억에서 5억 정도, 우선 금액은 조금 큰데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 거기서부터 막히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사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4억에서 한 5억 정도로 지역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선택은요. 일단은 서울에서 한강변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억에서 5억 되면은요. 웬만한 상급 지역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은요, 지금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기 때문에 입주를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랑은 좀 맞지 않고 지역들이 크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정말 15억 이하짜리 15억 이하인 아파트들이 가격이 정말 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들어갈 만한 아파트도 없고 그 아파트를 들어간다고 한들 입주까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상급지에 재개발이 오히려 지정된 지역에다가 메인급으로 꼭 1주택으로는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한강변에서 그래도 4억에서 5억 정도로 지금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지역이 광진구로 가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 광진구는요, 사실 지금 너무나도 뜨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뜨고 있는 지역을 같이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재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거를 제가 추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개발이 이미 지정된 걸 말씀드리니까요. 입주권을 하나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광진구에서 어디를 지금 투자하시는 게 좋냐면요. 광진구 하면 요 성수 전략을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오른쪽으로 지금 자양 4동입니다. 이 자양 4동은 신속통합 재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빌라 방 2칸짜리가요. 지금 거의 한 16억에서 18억 정도로 굉장히 매매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뭐 자양 7구역이라든지 최근에 드디어 이 자양 2동이 A구역이 또 지정이 됐죠. 그래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A구역, 그 다음에 자양 2동의 B구역, 그 다음에 이 C구역은 아직은 지정되진 않았지만 아마 곧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A, B, C 여기를 이제 자양 2동이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 사실 저는 4억에서 5억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자금이 지금은 맞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광진구에서 그 다음으로 4억에서 5억으로 들어가면 좋을 지역이 어디냐? 바로 저는 이 위쪽에 구의역과 이 건대입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의역과 건대입구역 사이에 자양 1동 모아타운 799번지 일대라고 이미 지정이 된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잘 찾으시면은요, 4억에서 5억으로 이미 지정된 걸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요, 시청자분께서 신속통합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들어가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모아타운이에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은요, 지금 현재 투기가열지구로 지금 현재 이 광진구도 묶여져 있다 보니까 조합 설립 전까지 매수를 하시면은 조합원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을 수가 있는데 이 조합 설립 이후로는 거래는 가능하지만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기에 사실상 가장 적합한 저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이신 분들 매물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시기니까요.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으로 한 4억에서 5억대 정도로 저는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 건대입구역 바로 앞에 더샵시티라든지 그리고 여기도 지금 조그만하게 이제 신통도 진행을 하고 있죠. 요 위에도 지금 모아타운 진행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부분들이 개발이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도 저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자양 2동이나 자양 4동처럼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대장이 안 되면 결국 2대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동산은요, 돈 버는 거는요, 오히려 1대장에 돈을 많이 넣고 들어가는 것보다 2대장에 어느 정도 적당한 돈을 들어가서 수익을 또 많이 올리는 부분들이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요 자양 1동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 지금 현재 한 1,9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이랑 임대 이런 물량들을 빼면은요, 지금 600세대 이상이 이제 일반 분양분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도 굉장히 뛰어나니까요. 저는 오늘 이 지역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려보면서 이런데 혹시 좀 못 찾으시겠다 연락 주십시오. 제가 또 따로 연락 주시면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투자처로 정말 많이 떠오르는 지역이죠. 광진구에 자양일동 모아타운과 관련된 지역을 좀 일러드렸으니까 우리 자녀분과 함께 임장도 다녀오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들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고 해결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투자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준 이사와 함께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따져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요. 먼저 무료 세미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네, 제가 이번 주는요, 주말에 지금 현재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냐면요, 요 서울시가 지금 현재 역세권 재개발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뿐만 아니고 분명히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많은 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한 발짝, 반발짝이라도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지금 역세권 재개발로 이미 지정이 된 지역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사전 검토 이러한 것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만 분명히 입지가 좋아서 굉장히 또 크게 될 그런 또 보물 같은 그런 지역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세미나에 오시면은 좀 자세하게 어떻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지 좀 현실적인 방안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 주시면은 세미나 때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역세권 투자 개발 계획에 조금 더 관심 있으셨던 분들 자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귀한 기회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도 또 1대1로 얼굴 보고 또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최근 서울시에서 도심 역세권 325곳을 고밀 복합 개발하겠다라고 밝힌 내용들 여러분들 기사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환승역에 더 힘을 싣겠다라는 내용들이 그 안에 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우리는 어느 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지 오늘은 이사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역세권 지금 서울에 요 325개, 325개라는 숫자가요 서울에 있는 모든 지하철의 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서울의 325개의 역이 전부 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또 완화되고 있으니까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요. 2026년 3월 25일 날 정말 최근에 또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325개의 전체 역을 복합 개발 대상지로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서울시는요, 사실 지금까지의 지하철을요, 역세권을 이 지하철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이동만 하는 곳이다라고 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동뿐만이 아니고 생활, 거주, 게다가 문화까지 그래서 요 세 개를 한 번에 다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뒤에서 또 따로 말씀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한번 보시면은요. 서울시 역세권 전면 개발 발표입니다. 3월 25일 날 발표를 한 내용인데 지금 시청에서요. 브리핑룸에서 요 서울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지금 서울시장이 기자 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325개의 역세권을 확대하고 이동해서 생활로 바꾸고요. 요 직주락 복합 도시 전환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서울은요. 역세권이 정말 이 도시 구조가 아예 바뀐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직주락이 뭐냐? 직주락은요, 바로 한 곳에서 끝나는 도시입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 전역 역세권 직주락 복합 생활 거점 전면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한 30분가량 이제 설명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또 시청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직주락에서요, 직은요, 바로 1터, 그 다음에 주는 3터입니다. 그리고 락은 즐길 터라고 해서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즐긴다. 그래서 직주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세권 직주락 앞으로 많이 좀 듣게 되실 겁니다. 즉 이동은요 줄이고 삶을 이제 몰리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총 지금 역세권 직주락이 4개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보면은요. 서울 325개 전 역세권을 개발을 이제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환승역, 요 환승역 용적률을요. 최대 1,300%까지 상향을 합니다. 요 1,300%는요. 정말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요 공공기여입니다. 지금까지 이 역세권 재개발이 좀 속도도 느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자제했던 이유가요. 이 공공기여가요. 50%나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 공공기여 부분을 30%로 무려 20%를 완화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비강남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완화를 해서요. 이 강남과 어떻게 보면은 비강남을 좀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서울시의 명확한 지금 의도가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압축하면은요, 규제를 풀고 밀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속도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하면은요, 사실 어떤 거냐,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역세권 재개발이 지금까지는요, 두 가지 정도만 아셨으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요, 바로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역세권 시프트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요, 이 공공 기여를요,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공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많이 또 늘려주는 이제 기부 체납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역세권 활성화 방식이 있었어요. 크게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고요. 이 역세권 활성화는요, 장기 전세 주택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키즈 카페,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로 공공 기여를 통한 역세권 개발 방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두 가지가 또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성장 거점형 도심 복합 개발이랑요, 간선 도로변 활성화 요렇게 지금 나오고요. 제가 요 네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그 중에서도 지금 핵심적으로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 확대입니다.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을 많이 늘릴 거고요. 향후 5년간 239개소에다가 약 9만 2천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확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세권이 기존 250m였는데 그거를 500m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거의 2배 정도 확대를 해주는 거고요. 이 사업 속도에 대한 개선도 있는데요. 이 역세권 재개발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느리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종합 인허가로 약 한 5개월 정도를 단축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과거에는 역세권 재개발을 하면은요, 사전 검토 받고 그리고 계획 검토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했는데요. 이제 통합 사전 계획 검토라고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를 거고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보다도 이 역세권 재개발은 정말 검토 기간이 아주 길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역들을 제가 조금 분석을 했는데 검토 기간이 많이 길었는데 이러한 통합 사전 검토로 인해서 한 5개월 이상, 저는 5개월보다도 거의 한 1년 정도 이상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역세권 재개발, 사실 이 장기전세 주택을요,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못했냐면요, 이 개선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역세권 재개발은요, 노후도, 요건 기본입니다. 항상 노후도 3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되고요. 게다가 요 과소 필지 150제곱미터 미만 비율이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이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역세권처럼 그렇게 좋은 지역에 2층 이하 건물이 50% 이상 되는 곳이 거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정말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10년 이내에 신축 건물 비율이 15% 이상인 지역은 또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화를 해준 것도 있겠지만 완화보다도 그냥 삭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후도 3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 60% 이상 요거 남겨놓고 지금 삭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곳들이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세권에서요, 이제 앞으로 봐야 될 지역들이 정말 저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17일 날 또 나온 내용인데요. 요 역세권 주택 사업 개선을 특히나 역세권 장기전세, 지금 역세권 시프트죠. 그래서 역세권 장기전세 운영 기준까지 또다시 완화를 해주면서 사업성을 개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을요 30%를 또 올려줍니다. 그 조건은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들을 공급을 하면은요 올려주는데요. 어쨌든 이걸 올려주게 되면은 이 세대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분양 수익이 정말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좋아지면은요 결국 사업 속도가 또 빨라지고요. 이 저평가 지역, 이 강남만 뿐만 아니고요. 이 저평가된 뭐 노원이라든지 이런 좀 저평가된 이런 지역들의 수익 향상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평가 지역에 좀 수혜를 좀 집중적으로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서울시는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주면은요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요 역세권 장기전세 운영 기준이요 시행이 됐습니다. 언제 됐냐면 3월 6일 날 시행을 했고요. 착공 이전의 모든 사업장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30%의 용적률을 상향이 즉시 적용이 가능하고요. 요 3월 6일 이전 신청한 사업장은요. 종전 기준과 지금 현재 새로 나온 기준 중에 비교해가지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정된 곳도 빠지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6만 2천 세대 정도 지금 구역 지정 지금 사전 검토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도 제가 보기에는 선점 경쟁이 정말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거점에 이 선점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역세권 이 장기 전세 원효로 일가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세권 시프트 1세대 중에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효로 일가. 요 원효로 일가 용산에 있죠. 요 원효로 일가가요. 드디어 3월 19일 날 수정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수정 가결됐거든요. 드디어 2021년도 12월에 건축 행위 제한이 들어가고요. 지금 한 4년 반 정도 걸린 겁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데까지요. 그래서 2026년도 3월 19일까지 정말 오래 걸렸지만 저는 이 구역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효창공원 역세권도 있죠. 효창동 역세권. 여기도 지금 거의 한 3,000세대. 원효로도 지금 거의 한 2,700세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 청파동 3가 지금 여기도 이제 역세권 재개발 여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기대해 볼 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 1세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 대장이 되는 이러한 지역들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이러한 지역들뿐만 아닙니다. 제가 세미나에 오시면 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역세권 활성화입니다. 이 역세권 활성화 어떤 거냐? 역 주변을요, 고밀 복합 개발로 바꾸는 상업이에요. 그래서 복합 개발, 상업, 업무, 주거, 문화. 지금 현재 역세권 직출하기 가장 알맞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상지를 전면 확대합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이 153개 정도 됐었는데요. 325개의 역세권을 확대를 하고요. 향후 5년간 100곳을 추가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3만 2천호를 공급한다는 건데, 요 정도면은요, 지금 사실상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계속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한 번씩 계속 지정을 해줘야 나올 수 있는 수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공공기업 부분을요 50%에서 30%로 완화를 하게 되면서 비강남권의 사업성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요 신규인데요. 신규 성장 거점형 도심 복합 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봐야 할 포인트는요 환승역 500m 그리고 용적률이 최대 1,300 초고밀 개발입니다. 여기를 진행하게 되면은요 거의 싱가포르의 마리나원 지금 수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2026년도 6월 달부터 드디어 정말 이 성장 거점형 도심 복합 개발이 공모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지역들을요 일반 상업 지역 수준으로 용적률을 허용하고요. 신규 사업지를 35건 안팎으로 또 추가 발굴을 할 예정이고요. 서울형 복합 거점으로 본격 조성을 할 겁니다. 도시의 급이 아예 완전히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신규가 간선도로변 성장 잠재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간선도로변 활성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개발은요, 지금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과 역세권이 떨어져 있는 간선도로가 굉장히 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 좀 봐야 됩니다. 35m 이상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이 가능하고요. 업무 주거 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뿐만이 아니고 도로도 이제는 돈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몰리는 조건은요, 세 가지입니다. 총 환승역과 노후도, 비강남과 그리고 사업성, 간선도로 개발축이 있겠고요. 조건 맞춘 곳으로만 돈이 지금 몰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요, 한 줄입니다. 환승역, 노후도, 비강남권을 봐야 되고요. 지금 이러한 정보들이 많이 알려지게 됐을 때는 늦습니다. 조금 지금 반발짝 조금 빠르게 선점하셔야 될 구간이니까요. 제가 세미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셔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서울의 역세권 투자처는 어디인지 남들이 아직 관심 갖지 않은 그래서 아직은 많이 오르지 않은 곳이 어딘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4월 11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주말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평일에 근무하시거나 그동안 시간이 좀 안 됐다 하시는 분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귀한 시간 내셔서 좋은 정보 얻으러 남들보다 반발짝 빠르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세미나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또 여러분과 함께 투자해볼 만한 유망한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유주성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계획가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유주성 팀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 계획 설립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2021년도 신속통합계획과 모아타운이 발표되면서 특히 재개발 쪽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재개발 소유하신 분들이나 투자하신 분들이 요즘 너무 많이 바뀌었다, 어렵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바뀐 재개발이 어떤 식으로 주택 공급이 어떤 지역에 되는지, 어떤 맥락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 조금 더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이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좀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건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향, 물 근처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분석해 주셨거든요.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이 한강, 많은 분들이 한강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한강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한강 주변에 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제가 한강은 다들 아시니까 뭐 한강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 한강과 아이들, 오늘 한강을 주제로 한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한강 지류 사업들, 특히 중랑천, 양재천, 탄천, 양양천, 홍제천 등 그런 지류에 대해서는 사실 가치에 대해서 말씀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변 수변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2040 서울 플랜을 모르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서울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말씀 나누려면 사실 서울시 가장 법정 최상위 계획인 이 서울 2040 서울 플랜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서울시 2040 서울 플랜의 1대 목표가 뭐냐면 보행 일상권이고요. 2대 목표가 뭐냐면 수변 공간입니다. 수변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보행 일상권이 무엇이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이 여기 있으면 일자리가 여기 있고 상업시설이 여기 있고 문화공간이 여기 있고 녹지, 수변, 여가 공간까지 한 번에 있는 것이 보행 일상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N분 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뭐 15분 도시, 10분 도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 10분 내에 어떤 것들이 있고 15분 내에 어떤 것들이 있는 것들을 N분 도시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지향 개발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역이 여기 있고요. 주변에 주거시설과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보행 일상권이 기본적인 개념이다. 보시면 되고 서울시에서 지금 직주락 계속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리브 주거 공간이고요. 워크 업무 공간이고 플레이 이 상업 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세 가지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들이 보행 일상권 그런 것들 다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게 주상 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그다음에 공업지역들이 있는데 그렇게 있는 것들이 이제 용도 지역 지구제입니다. 그거를 이제 비욘드 조닝 그 이외에 이제 이거는 너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합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비욘드 조닝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행 일상권에 대한 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대한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되기 위한 마음이 이걸로 표현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이 안양천, 이 홍제천, 이 중랑천 탄천 같은 이런 지류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수변 공간에 대한 이슈인데요. 수변 공간들이 특히 한강 지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복개 사업들 특히 예전에 이제 청계천 복개 사업도 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요즘 기반 시설 입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대표적이게 간선도로 지하 사업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한강 특히 이 한강 강 주변을 보시면 대부분 다 도로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한강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이 존재해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랑천에도 동부화선도로 등이 지나가고 있죠. 그런 것들을 지하화 사업을 해서 녹지공간을 좀 더 넓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류 사업들이 중요한 거고 또 수변 공간이 또 왜 중요하냐를 또 물어보시는데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오픈 스페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픈 스페이스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공원, 하천, 녹지, 광장까지 포함입니다. 그렇게처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쾌적성이 좋습니다. 일단 오픈 스페이스, 광장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수변 공간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답답한 것들이 좀 공기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뭐 이 밀도라든지 것들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방감과 조망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거 지역에서 특히 아파트에서 중요한 게 조망권이죠. 이 개방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큰 프리미엄으로 또 작용하기 때문에 개방감과 조망 또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희소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중랑천이 서울시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디 다른 지역에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같이 좀 메가시티에서는 이런 오픈 스페이스가 굉장히 희소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변 공간이 또 특별한 이유가 이런 오픈 스페이스 중에서도 이 조망과 개방감, 쾌적성들이 다 동시에 갖춘 공간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통 보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천 말씀 끝이 아니죠. 공원이 분명히 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천 옆에 수변 공간에 수변 공원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그걸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천 옆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공원으로 변하는 오픈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같이 상승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또 같이 상승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안양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금액이 형성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도시공간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동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6단지고요. 여기는 32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면적은 30평대고요. 86년도 준공했고 8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지금 현재 강하게 있습니다. 이 주변이 목동 신시가지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목동입니다. 그리고 목동 6단지고 여기가 이제 안양천이 이렇게 감싸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목동 종합 운동장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 학교 등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수변 공간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쾌적하다. 지역이 굉장히 쾌적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또한 주민 이용 시설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목동 종합운동장과 이 주변에 있는 이 수변 공원과에도 연계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쾌적하다 또 느끼고 계시고 그다음에 도시 공원 배치가 굉장히 양호하고 밀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체크되어 있는 지역들이 도시 공원이거든요. 밀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주거 단지의 배치도에 의해서 공원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쾌적한 지역이다. 우리가 흔히 고급 주거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위치들 조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천 라인인데요. 이제 탄천은 이제 헬리오시티가 대표적입니다. 이쪽이 탄천 유수지가 이렇게 삼각 형식으로 돼 있고 탄천이 이쪽으로 한강 쪽으로 쭉 흐르고 있습니다. 공원이 여기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밑에가 이제 가락시장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탄천과 탄천 유수지 등의 수변 주변 공간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동이 갖지 못한 이 지하철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8호선. 이 송파역과의 연계성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교통 환경도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남 업무지구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요거 탄천 하나 넘으면 강남입니다. 여기가. 이 잠실 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 강남 업무지구 특히 삼성동과의 이 영동대로 방향과의 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과 주거 환경도 양호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양재천인데요. 양재천은 다들 아시다시피 강남의 이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강남 남부 지역에 이런 식으로 시민공원과 메타세콰이어 길이 굉장히 잘 이어져 있고요. 개포 우성 1차, 2차 아파트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지금 42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30평대입니다. 83년도 준공, 10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은 양재천과 시민공원 접근성이 마찬가지로 너무 좋습니다. 이 지역은 이 공원을 따라서 굉장히 러닝이라든지 뭐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네트워킹 형성이 잘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늘벗공원도 있고 이런 시민공원들과의 연계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인 도곡역이 있습니다. 도곡역 같은 경우는 수인분당선과 3호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더블 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 다중 역세권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또 좋고요. 그 다음에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치도 학원과도 연접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학군이 굉장히 좋다고 또 볼 수 있고 여기 또 대청 중학교도 끼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또 품은 그런 아파트 지역이다.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랑천 라인인데요. 중랑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비교적 최근에 준공한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를 갖고 왔는데요. 24년도 12월 달 준공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40억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30평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제목에 아파트 이름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파크 리버포레. 그래서 파크 서울숲과 리버 중랑천과 포레 마찬가지로 서울숲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됐고 중랑천 경관과 수변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인데요. 이 중랑천과 이 서울숲에 대한 이 경관, 이 뷰가 굉장히 잘 나온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호선 뚝섬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분당선인 서울숲역이 여기 있는데 둘 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도보로 여기서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도보로 약 7분에서 8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 환경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숲과 중랑천의 이 욕지의 연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경관과 같이 이어지는 건데요. 이 중랑천과 이 서울숲을 바라보게 되면 앞에 막히는 게 없습니다. 영구조망권도 갖고 있고 뒤에 바로 한강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 강 주변, 한강 지류 주변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고 금액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서만 끝내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지역들이 이렇게 변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준비한 지역은요. 지금 이 광진구의 이 중곡동입니다. 여기도 이제 2040 광진 플랜에 의해서 이 지역 광진구의 최상위 도시균 기본계획입니다. 최상위 걱정계획.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가 중곡 1동이고 지금 군자역이 이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5호선과 7호선에 두 개 다 있는 다중 역세권 지역인데 이 지역은 지금 이슈가 뭐가 있냐면 김고랑천 복개 사업, 이 복원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랑천에 이렇게 있는 사업이고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광진구 2030 광진 플랜에서도 수변 특화 주거 정비 사업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역이 중곡 1동 지역이라서 저는 이 지역을 좀 자세히 좀 보게 되면요. 지금 형성이 좀 돼 있는 게 정비 사업 예정지가 여기가 이제 A4구역이고요. 여기가 A5구역. 그다음에 여기가 A6 가칭구역입니다. 여기가 B4구역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A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연범부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A5구역 같은 경우는 25년도 2월달 신성통합기획 대상지에 형성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6구역은 현재 지금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추진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재개발로서 알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 중에서 제가 왜 A6구역 이 지역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추천을 많이 드리냐면 간단합니다. 군자역과 중랑천 양쪽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군자역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도보로 약 한 5분 이내면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랑천 접근성도 여기가 지하 사업이 이뤄지면 도보로 한 2분에서 3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쪽에 대한 접근성 둘 다 쾌적성과 양호성을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재개발 초기 완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소규모 주민 설명회 정도만 이제 본인들끼리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거긴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죠. 그래서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후에는 굉장히 고평가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호선, 7호선과 중랑천이 동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땐 둘 다 좋은 고평가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을 제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또 추천을 좀 드리면 A6구역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5룸이 약 7평에서 7.5평 정도 전후에 지금 되어 있고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한 3억대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한 1억대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A6 구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군자역이고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예를 들어 올라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중랑천 뷰를 갖고 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중랑천에 대한 이용성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군자역까지 오는 거리도 멀지 않기 때문에 두 개 다 좋은 연계성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양호한 교통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대표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꼽는 그 동네를 좀 살펴봤더니 주변에 물이 흐르는 천이 있고 또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변 시세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 높은 가격을 좀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변에 천이 흐르면서 공원까지 좀 앞으로 만들어지고 또 집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군자역 근처로 좀 선정해서 그 지역을 분석 도움드렸는데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선점 투자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나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시면 늘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이야기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산에 맞춰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팀장님 무료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강경훈도시연구소 세미나는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1억에서 4억대 연령별 투자 방법, 재개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요즘 이제 전쟁, 중동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 상황까지 굉장히 겹치면서 글로벌적인 이제 경기의 불확성성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연령대별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많이들 물어보시고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좀 잡고 계신데, 그 중에서 특히 재개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히 이제 60대 분들이나 뭐 20대 분들, 30대 분들, 40대 분들 나이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냐, 단기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오늘 그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초보들에 좀 쉽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재개발 투자 방법, 정말 방법과 그 다음에 이 지역 분석, 이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재개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뭐 난 감이 안 잡힌다, 너무 어렵다,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희 세미나 꼭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고요. 저희 강경훈도시연구소 세미나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은 투자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초년생이냐 아니면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느냐 그 내 생애 주기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달라집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자세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후까지는 조금 흐린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